최근에 덴마크 정부가 우리 삼양 불닭볶음면 라인업 중에 일부, 그 중에서 가장 맵다는 핵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리콜을 결정했죠. 너무 매워서 급성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미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폐기 처분을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안은 외신들의 관심사이자 또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네티즌들의 화제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음식은 매운맛으로 유명하고 이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구의 이른바 노르딕 귀즈는 신선한 현지 재료와 최소화한 소스로 유명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국 간의 식문화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은 주로 덴마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우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 역시 그런 편이고요. 근데 라면 업계의 선두에서 영원한 하위 주자로 전락했던 삼양식품을 일으켜 세운 이 불닭볶음면을 우리의 자랑거리로만 여길 수 있는가? 다른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덴마크 정부의 주장처럼 그렇게 맵다면 건강엔 괜찮은 것인지, 또 우리 음식 문화는 사실 김치와 장을 중심으로 한 발효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다양한데 오로지 매운맛으로만 알려지는 게 괜찮은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음식을 맛보는 예능이라든가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상당히 놀라는 장면이 많은데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상당히 매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는 놀라는 장면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불닭볶음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삼양식품의 효자 상품입니다. 지난달 중순 16일에 1분기 이 회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시장도 놀랐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매출에 80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무려 2배에 달했습니다. 삼양 주가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거의 더블로 뛰었는데요. 이 때문에 삼양의 시가총액,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회사의 몸값이죠. 이 몸값이 라면 업계 영원한 최강자 농심의 1조 원이나 앞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업용 우지 탓에 농심에 밀린 후에 최근 들어서는 가까스로 3위의 턱걸이를 하고 있던 기업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 모든 대반전에는 역시 불닭볶음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라면 업계는 모두 비빔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요즘 광고 보시면 신생 할인까지 뛰어들어서 이 비빔면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삼양은 불닭볶음면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빔면 라인 조업 축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상품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인기가 더 큰 편입니다. 미국, 유럽에서 지금 수요가 치솟고 있고 중국도 온라인 판매가 되살아나는 중입니다. 덕에 우리 라면 업계 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한 달에 1억 달러, 1,4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제품을 그토록 좋아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먹방 덕분이겠죠. 사실 이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제품이 출시됐고 그 이듬해 우리 한 연예인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해외에서는 우리 음식이나 식문화를 소개하던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이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이죠. 그러니까 먹방의 컨텐츠로 이만한 소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밈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챌린지하고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고, 그것도 다른 사람과 실력을 겨루는 게임의 형태일 때 상당히 인기를 끈다는 거죠. 근데 매운 것 챌린지라든가 게임에서 이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이 점을 의식해서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죠. 훨씬 더 매운 핵불닭볶음면이라든가 맵지 않은 치즈 맛, 또 크림 까르보나라 맛 같은 것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매운맛은 정확히 말하자면 맛은 아닙니다. 이 혀의 통각에서 느끼는 촉각인데요. 그러니까 혀의 감각 수용기가 전달하는 열감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신다면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주 매운 거 먹고 나면 입술이 퉁퉁 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혀천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엉덩이가 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맛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맛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매운맛을 매운 성분, 예를 들어서 캡사이신 형태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매운 것들을 첨가해서 먹다 보니까 다양한 맛과 재료와 어우러져서 이걸 맛으로 착각할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5가지 맛이라는 게 달고 시고 짜고 쓰고 그리고 맵고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었는데,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보니까 고소한 맛 정도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5가지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감칠맛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마미라는 6번째 맛을 아지노모토를 통해서 자신들이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번째 맛의 주역은 자신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매운맛이라는 게 사실 맛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우리가 개발한 맛은 더더욱 아니고, 재미 삼아서 도전해 볼 수는 있어도 너무 자주 지나치게 매운 걸 즐기는 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다양한 음식 문화라든가 수준 높은 우리 음식 재료들을 온통 매운맛밖에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쯤 되면 불닭볶음면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할 법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